우리나라 어느 한 지역에서 쓰는 말을 서울 도심 한복판으로 가져갔다. 느르배기. 이 말을 서울 시민들이 알고 있을까? 느르배기 안 들어봤는데. 처음 보는 말인데요. 이번엔 춘천으로 향했다. 느르배기란 말이 춘천에선 통할까? 느르배기. 느르배기? 그 뭔 이름인데, 그? 춘천에서 한계령 넘어 도착한 양양. 이곳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느르배기? 모르지. 처음 들어봤는데. 이번엔 삼척의 한 바닷가 마을. 잘 모르겠는데? 느르배기. 양양과 삼척, 그 사이에 위치한 강릉. 마지막으로 강릉 사람들에게 물었다. 느르배기는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 느르배기라는 그 느르배기 옛날부터 그 느르배기를 안 했어? 나무 가지가 여러 된 데다가. 젊은 애들이 네. 저기 새총을 만들어가지고 느르배기라고 하죠. 새총을 말하는 느르배기. 오직 강릉에서만 쓰는 사투리다. 느르배기엔 새총으로 표현될 수 없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겨 있다. 강릉 사람들은 사투리로 고향을 그린다. 모든 방송은 표준어, 서울말로 진행된다. 지역 방송국도 예외는 아니다. KBS에 입사해 강릉 방송국의 첫 발령이 난 이재희 아나운서. 서울에서 나고 자란 서울 토박이다. 새로운 꿈이 평창에 있다는 뜻. 세부적인 유치 전략을 뉴스는 정해진 시간과 규칙에 따라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된다. 이재희 아나운서는 정확한 서울말로 뉴스를 전한다. 그녀는 뉴스 외에도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 진행을 맡고 있다. 오늘은 생방송 도중 독특한 사연 하나가 들어왔다. 근데 이거 뭐지? 강릉 사투리가 누가 보냈어. 진짜 이게 강릉 사투리야? 어떡해. 나 못해. 강릉 사투리로 빼곡히 적은 편지. 엊그제 쇠가 빠지게 무시. 어려운데 이거? 안 되겠다. 사투리를 접하지 못한 이재희 아나운서에겐 표현들이 낯설기만 하다. 근데 무슨 강원도 사투리를 남겨주셨어요. 이러면 제가 못 읽는데. 어쨌거나 전 제 식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엊그제 쇠가 빠지게 모시느라 엄청 힘들었사. 이 많이 힘들 때 그나마 음악여행 들음이 엄청 좋았사. 노래 함 띄워주면 좋겠사. 강릉 사투리로 써내려간 청취자의 편지 한 통. 엊그제는 모내기 하느라 무척 힘들었고 음악여행을 들으니 좋았다는 평범한 내용이지만 사투리로 풀어내니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이 사연을 읽다 보니까 이제서야 강릉에 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제가 잘 못 읽어가지고 이 강릉 분들이 많이 실망을 하셨을 것 같은데 몸에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몸에 밴 강릉말은 어떤 모습일까? 강릉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왕산면 고단마을. 옛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몇 남지 않은 오지마을이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아직 농사일을 계속하는 이재현 할아버지.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온 강릉 토박이다. 몇 마디 던지는 말에서 강릉 사투리가 그대로 묻어난다. 하루 종일 이렇게 피를 뽑으셔야 돼. 샤이 검색 우리 하루 종일 이게 또 시간 좀 내년 풀시 또 풀이 더 올라오지 뭐 검사도 그렇고 또뭐 썩능이 또 엄청 오랜만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이렇게 무식으로 할아버지 조카다. 그래 국이 많이 남아야 되는데 국이 많이 남아야 되죠. 얼마 전 세상을 떠난 형님의 산소를 조카와 함께 찾았다. 할아버지, 저 조카 왔습니다. 5대째 대를 이어 강릉 고단에서만 살아온 할아버지.
고향, 그리고 가족에 대한 애착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 집에는 이제 오형제야, 조카가 제일 어른이야. 제가 제일 어른이라고요. 그러면. 작은아버지가 제일 어른이지만. 아니, 한 번도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는 할아버지의 말 속에는 강릉 사투리의 강한 억양과 표현이 그대로 남아있다. 중에서도. 작은아버지는 그 고기 잡으러 한번 안 가세요? 야, 봄에 저 상록이 되고 내가 하면, 야, 니, 저, 대게 세트란데 하면 고기 잡으러 가자. 가려고, 가보세요. 야, 토마 치는데, 토요일날 갔단 말이야. 참 걸리긴 잘 걸리는데 말이야. 그 절에 자가용이 왔다 갔다 하니, 뭐, 핸드폰에 뭐 전화할까봐 겁이 나서 말이야. 중앙일지대로 하겠더나. 신나도, 야, 한 푼에 한 도사다시 걸리고, 뛰는데, 표만 꼭 굵은 놈만 걸리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갔다 오셨어요. 그래, 갔다 와지. 그래, 때문에 잡았어, 그래도. 그럼 잡아가지고 집에 와서 새들. 거기서 휴해가지고, 초정해가지고, 한잔 감가서 뭐니, 이놈 없어도, 야, 그걸 먹겠대, 야.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할아버지의 말을 통해 강릉 사투리의 특징을 발견해낼 수 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독특한 성조가 있다는 점이다. 말의 길고 짧음, 높고 낮음이 분명하다. 아니, 돈이가 싹 뽑아먹었어. 호랑이가 내려왔었어요? 이렇게 싹 들고 싹 뽑아먹었죠. 아니, 싹 뽑아먹은 게 끊어먹고 이게 맞고 비는 게 아니야. 지난밤에 이 발자국 내려왔죠. 밤에도 이거 내려왔다고 그랬거든. 강릉 말은 같은 말이라도 높낮이에 따라 뜻이 달라지기도 한다. 얼른 가자. 가자의 아음절 가를 높이면 길을 가자는 뜻이고 얼른 가자. 반면 끝을 높이면 물건을 가져가라는 뜻이 된다. 강릉 사투리의 두 번째 특징은 사로 끝나는 독특한 종결어미에 있다. 그날 비에 소내기 다 붙여왔어. 그날 비에 소내기 다 붙여왔어. 강릉 말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다. 귤을 밟고 싸. 귤을 밟고 싸. 또한 강릉 사투리에는 다른 지역에서 쓰지 않는 토속적인 어휘들이 많이 남아있다. 옛날 삶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해온 덕분이다. 아, 손을 사는 때가 되면 먹여야지 부리지. 먹이지 않고 제일 얻은 끌 수 있어. 먹이면은 뭐해? 이거는 이제 다중이라 하고. 이거는 가달, 보그레죠, 뭐. 이거 지는 거는 옛날 탑소리를 이러잖아. 고구려로 불리는 쟁기를 그 부위마다 다양한 어휘로 구분하는데 그 표현이 아주 생소하고 재밌다. 강릉 말은 특이한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은 역시 우리가 특이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현대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역사적인 그 잔재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강릉 자체에서의 또 변화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강릉에선 왜 이 같은 독특한 사투리가 생겼을까? 이지혜 아나운서의 호기심도 여기서 시작됐다. 빨리 와요. 문 닫아요. 추운데. 강릉 방송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 지역 언어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문 닫아요. 추운데. 강릉 단오제를 앞두고 방송국에선 사투리 경연대회 예심이 열렸다. 아쉬운 게 났어. 안타까운 기회를 놓치고 난 상계 복상 봉다리가 기회라. 생활 속 이야기를 걸쭉한 사투리로 풀어내는 어린 학생들. 실력들이 수준급이다. 아새끼 거둬먹이는 새가 빠져요. 우리 아비는 더 그래 혼자 양반인지 그 차 한장에서 벤치 한죽 꺼내먹으면 손모가지가 부러져요.
사투리를 능청스럽게 구사하지만 평소에는 사투리를 쓰지 않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사투리 경연대회가 사라져가는 강릉말을 배우고 되살리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저도 이번에 강릉에 온 지 좀 한달 정도 됐는데 배워보고 싶거든요. 왜 웰컴 투 동막고 이런 재밌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좀 가르쳐줘요. 아들이 마케 일로 뛰고 절로 뛰고 아들 사방에 뛰니. 이게 마케가 뭐예요? 마케, 모두. 아, 모두. 아들이 마케 일로 뛰고 절로 뛰고 산 사방으로 내뛰니 이놈이 땡피도 이놈 저는 다 물어 뜯고. 강릉말을 실제로 아이고, 배워보는 말도 이지혜 못하네. 아나운서. 이게 발음 진짜 이렇게 살짝 흘려주세요. 아, 발음 정확하게. 너무 정확한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배우기가 쉽지 않다. 섣불리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강릉말. 그 말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지금은 고속도로가 뚫려 좋게 1시간이면 오가지만 길이 나기 전 대관령은 영동과 영서를 완벽하게 둘로 나눠 놓았다. 대관령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최순규 할아버지는 해방되던 해 평창 횡계에서 이곳으로 왔다. 겨울이 길고 땅이 척박해 늘 굶주림에 시달렸던 할아버지는 눈을 붙여 쌀밥을 먹을 수 있다는 말에 대관령을 넘었다. 당시 영동 제1의 고장이었던 강릉엔 물건이 넘쳐났다. 강릉장 오면은 참 물건도 많았죠. 지금 물건 많지만 그때 물건 참 많았어. 뭐 사진 못해도 눈에 뻔하고 그저 댕기면 보면은 뭐 아송군 많지만 돈이 없이는 그때 살 것도 안 하고 그저 강릉장 가서 뭐 저 난길에도 한 점 질르면 지고 가서 팔아가지고 단지 그 돈을 좀 이래 손에 쥐고 오는 그것뿐이 되었지 뭐 사돈 먹고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맨몸으로 넘었던 대관령. 99 구비구비 고갯길은 몇 날 며칠을 걸어야 넘을 수 있는 커다란 장벽이었다. 대관령을 사이에 두고 영서 사람과 영동 사람이 만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강릉에 이웃한 영서 사람들도 강릉장을 찾는 것은 1년에 고작 2~3차례. 쌀이나 소금이 바닥을 드러내면 그제서야 대관령을 넘어 강릉으로 왔다. 결국 대관령의 험준한 지형은 영동과 영서 두 지역을 가르고 사람들의 말도 갈라놓았다. 대관령으로 넘어 강릉에 오는 원님을 보고 귀양 간다고 했을 만큼 험한 곳으로 봤고 또 대관령을 그래서 원우리고개라고 그랬습니다. 원님이 강릉으로 부임해 오다가 대관령 정상에서 내려다보니 땅끝인 바다가 보이니까 이런 데서 어떻게 내가 벼슬살이를 하겠는고 하고 기가 막혀서 울고 오고 대관령이 갈라놓은 영서와 영동 두 지역의 말은 얼마나 다를까. 횡성군 둔내면 성문리. 강원대 손주일 교수의 도움을 얻어 이 마을의 언어조사를 실시했다. 3대째. 네. 그리고 근 100년 여기서 사시나요? 100년이 넘었죠. 넘었죠. 할아버지, 우리 아버님 3대가 여기서 살았으니. 그래, 저는 조실부모 해가지고 엄마를 일찍 잃어서 7살인가 8살에 잃었어요. 그래, 우리 아버님이 혼자 계시다가 참 47년을 내가 모시다 돌아가셨나? 어휘조사는 3대째 이 마을에서 살아온 토박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했다. 영동 방언이 따로 있는 상추, 시래기, 누룽지 등의 단어 표현과 발음의 차이를 알아봤다. 횡성 사람들은 영동 지방의 사투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 두 장의 그림이 있는데 상추를 뜻하는 영동 방언 불기. 그러나 이곳에선 통하지 않았다. 근데 지금 글씨 쓰기엔 상추지, 상추 뜯어와. 그래도 뭐 상추 쌈 먹자, 뭐 이렇게 하지. 절대 불이 뜯어와 뭐. 불기라는 건 없고. 할아버님 제가
이 잠자리를 짬자리, 네. 잠자리를 소금쟁이다. 아니래요. 그건 이상해요? 그건 예. 못 본 사람은 속을라는지 몰라도 그건 예. 전혀. 전혀 그건 그렇게 안 되죠. 할아버지는 영동 방언을 전혀 알지 못했다. 여기 뭐 토백이 말을 쓰시는 마을의 또 다른 토박이 할아버지를 찾아갔다. 여기 터백이 말이죠. 요새 그 건축국이 맛있다. 그러면 무슨 것 같아요? 건축국이 맛있다. 건추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건축? 네, 건축. 건축. 예, 저 기억이 아니야, 그냥 건축 말고 그냥 건축. 건축? 예. 건축라는 얘기 여기도 잘 모르겠는데. 조사 결과 영서 지역과 영동 지역의 말은 확연히 달랐다. 영서 지역은 일부 사투리가 존재하지만 상주, 시래기, 누룽지에서 보듯 서울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반면 영동 지역의 말은 어원이 전혀 다른 말을 쓴다. 이 같은 영동 지역의 독특한 사투리를 영서 지역 사람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영서방언은 그 서울방언인 표준어와의 지리적 근접점 때문에 그 방언차가 있다 하더라도 아주 적고, 그 영서방언과 영동방언은 대관령이라는 그런 커다란 장벽 때문에 이제 언어 장벽까지 돼가지고 아주 이질적인 그런 어원적으로도 아주 다른 그런 언어를 영동방언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강원도라는 같은 행정구역에 묶여있지만 영서 지역은 오히려 서울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서울에서 영서 지역으로 전해진 말은 태백산맥을 넘지 못하고 단절됐고, 영동 지역에는 이질적인 다른 언어권이 형성됐다. 평창, 정선, 영월 등 일부 영서 지역을 포함한 이 언어권을 학계에서는 영동 방언권으로 분류한다. 그렇다면 영동 지역은 하나의 말로 통일되어 있을까? 38선이 위치하고 아래로는 강릉과 맞닿아 있는 양양을 찾았다. 사투리가 풍성한 삶의 현장인 시골 장터. 저 부회장이 돌아가셨다고? 할머니가 가수악한 과일과 독특한 말씨로 사람들을 잡아끈다. 아니 어디로 가시 그래. 예, 요것도 딱딱하고. 예, 요거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복숭아가 이게 영서 딴 거예요? 예, 양양만의 농사서요. 독특한 말투다. 예, 농사진 거래. 그런데 양양에선 강릉말과 같은 표현들이 제법 발견된다. 이제 고모하고 이제 조카 사이인데 그걸 이제 뭐 고모라고 안 부르고 이럴 때는 아재. 여기 말로 천축꽃이 뭐라 그러니? 한박꽃이라 그러는 걸 가지고 있는 게 돼야. 그 버들비리를 이제 이렇게 물이 올랐을 때 이렇게 따듬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줄에 불면 푸르르 소리가 잘 나요. 남자가 아닌 여자 고모를 아재. 철쭉꽃을 한박꽃. 버들피리를 뜻하는 주례란 단어들은 함경도 아래 고성과 양양 그리고 강릉에서 같이 쓰는 말이다. 이는 강릉말이 고성, 양양을 거쳐 함경도 말의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다. 그러나 양양과 강릉을 하나의 언어권으로 묶기는 어렵다. 이거 뭐요? 동네 안악들이 한 집에 모여 윷놀이를 즐긴다. 눈뗄 박사가 이래서 때를 못 바꾸고 어디 가지? 바꾸다. 대서 가자. 이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강릉말과는 또 다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의문형 문장이 니로 끝난다는 것. 팔기 어딨니? 그건 너 먼저 우리 동상들인데 몇 조 팔아? 두 조? 한 조? 아랫사람이나 친구에게 예쁘나 했나 등 나로 의문을 표시하는 강릉말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먼저 초바랑 같이. 여기는 없어. 그저 팔은 자루 갖고 오잖아. 야, 일이 없니? 고 가서 해야 하고 앉아있게. 우리가 야양말을 들으면은 또 이쪽 뭐 원주 춘천말하고 좀 가깝다는 인상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함경도 요소도 좀 더 많이 받았지만은 이쪽 중부로부터의 영향은 조금 더 받은 게 아닌가. 그렇다면 강릉말의 나는 어디서 온 것일까? 강릉 아래 동해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동해 북평장에서는 억양은 차이가 나지만 나로 묻는 말들을 쉽게 들을 수 있다. 뭐 구경하다 그 뭐이나 누가 저녁비다. 집에 왔나? 집에 왔나? 나 집에 왔다. 하계지 의문형 나를 쓰는 지역은 강릉과 동해 삼척, 그리고 평창, 정선, 영월, 태백 지역 등 강원도 남동부 지역에 국한된다. 이는 나체가 경상도의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다. 15세기 자료에는 가고 나노 같은 것이 있었는데 현대 국어의 다른 방언에서는 그게 없고 경상도 방언에서만 집에 가나 어디 가노라든지 또 이것이 너그 집이가 누구 집이고처럼 의문사가 있을 때는 고, 노고 의문사가 없을 때는 가나로 나타나는데 아마 그 강원도에서의 나는 아무래도 경상도하고 접경지대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경상도적인 요소, 나노에서 나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경상도에서 의문형 나가 전해졌지만 강릉과 동해, 삼척 두 지역의 억양은 큰 차이를 보인다. 두 지역 사람에게 같은 문장을 말하게 해 억양을 비교해봤다. 야, 니 밥 먹었나? 밥 먹었나? 둘 중 누가 강릉 사람일까? 정답은 왼쪽. 경상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은 동해 삼척 지역은 첫 음절에 억양을 강하게 주어 말한다. 반면 강릉에서는 뒤로 갈수록 억양을 높여 말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 얘기를 믿나? 니 그 말을 믿나? 강릉 사람들은 제3의 독특한 억양을 만들어냈다. 나로 안 끝나는 다른 단어로 끝나는 유문문이라도 강릉 방언에서는 첫 음절을 낮추고 둘째, 셋째 이하를 전부 높여줍니다. 어쨌든 의문문의 끝 단어를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발음한다 하는 것은 다른 방언에 비교할 때 아주 독특한 강릉 방언만의 특성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함경도와 맞닿은 고성, 양양, 경상도와 지척인 삼척, 그 사이에 위치한 강릉은 두 지역 말의 영향을 모두 받았다. 함경도 말과 경상도 말을 모두 받아들인 강릉의 말. 그러나 그 속에서도 강릉은 인접지역과는 또 다른 독자적인 말들을 만들어냈다. 아이가 어른에게 태워달라 조르던 목말. 강릉에선 목말을 대신하는 말이 있다. 바로 동골이다. 세총 역시 강릉에서만 미르백이란 말로 불린다. 젖먹이를 얻을 때도 강릉 사람들은 곤지곤지가 아니라 장계장계라 노래한다. 양양 삼척과는 또 다른 표현이다. 독특한 강릉만의 말, 그것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동쪽의 서울, 동대문 밖 강릉이란 말이 생겨날 정도로 강릉은 오랜 기간 영동 지역의 중심지였다. 영화로웠던 강릉의 지난 역사는 유난히 많은 집성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넓은 들을 끼고 형성된 집성촌은
마을 내에서 생산된 곡식만으로도 자급자족이 가능했다. 강릉 김씨를 비롯해 강릉 함씨, 박씨 등 여러 성씨들이 종손을 중심으로 한 마을을 이루며 살았다. 친인척으로 이루어진 집성촌은 그만큼 유대관계가 돈독했다. 집성촌은 하나의 그 소우주와 같은 거죠. 이웃과 교류 없이도 자기들끼리 모든 걸 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굳이 무슨 외부 지역하고 교류한다거나 뭐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외부 지역하고 교류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뭐 혼적 관계가 이루어질 때 교류하든가 뭐 이런 거가 있지. 그 외에는 그 집성촌을 이루면서 거기에서 소우주를 형성해가지고 모든 걸 다 자급자족 했으니까. 소우주로 불릴 만큼 결속력이 강했던 강릉의 집성촌. 집성촌은 가문을 넘어 강릉 지역 전체로 그 결속력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했다. 김씨 집성촌에서 태어나 자란 김웅기 할아버지. 부모가 정해준 대로 강릉 사람을 부인으로 맞았다. 혼인을 하는데 출신 지역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불과 40-5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강릉 사람들은 같은 지역 출신과 결혼하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이 강릉 시민이 옛날부터 결혼을 이쪽에 이쪽 남쪽으로 나가면은 동해시, 삼척시 이렇게 그다음에 경상북도 어린이 울진 이런 데를 가는데 이쪽에 옥계서부터는 여기 강릉하고 결혼을 안 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그때는 좀 그 유교 사상에 그거 하고 양반 쌍놈 따주고 이럴 때는 강릉은 상당히 그 어떤 뭐 우월감 말하자면 지체가 높다. 강릉 출신 간의 결혼 풍속은 당대에 형성된 것이 아니다. 오랜 세월 전통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을 묘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600년 전 당시 강릉 제1의 가문이었던 강릉 김씨 김지의 묘. 김지라고 하는 분의 그 상계와 하계. 사후 후손들이 세운 비문에 그의 혼인 내력이 드러난다. 비문을 보면 김지는 강릉 최씨 종사랑이란 직책을 가진 양반가의 딸과 혼인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대부분의 혼사가 이렇게 지역 내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는 오랜 세월 내려온 하나의 풍속이었다. 김지를 포함 6대까지의 통혼 관계를 보면 분명히 드러난다. 이들은 모두 강릉 출신의 양반가 여자와 결혼했다. 이러한 지역의 자긍심, 결속력이 강릉 마을의 탄생에 크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강릉 지역이 영동 지역의 수부도시, 중심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세거했던 성씨나 이 지역을 본관으로 하고 있는 성씨들이, 즉 사족들이 수부도시라고 하는 자존심이나 자긍심이 강하게 작용했던 거고,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이 지역의 지배계층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민들 아니면 그 중인들에게도 그런 인식들을 심어줬던 것 같습니다. 언어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과 긴 여정을 함께한다. 거대 자연 환경과 독자적인 문화가 빚어낸 강릉 사투리. 그 질긴 유대와 결속의 역사는 강릉 마을의 생명을 오늘까지 이어오게 했다. 이방인들에게 비친 강릉 마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강릉 시내의 한 병원. 잠깐 그러면 청진 좀 해볼게요. 잠깐만 조금만 올려보세요. 예. 전라도 출신의 노영준 원장.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오해를 한 적이 많다. 왜냐하면 혈압약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풍이 생기지 말라고 무뚝뚝하게 내뱉는 강릉 사람들의 말투 때문에 치료를 해놓고도 혹 불만이 있는 건 아닌지 안절부절하기도 했다. 기침을 많이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감기약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소리를 이제 두 번째 내원하셔가지고 청진을 해봤더니만 소리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유 많이 괜찮으시죠? 여기
물어봤는데 뭐 이제 좋아졌어도 괜찮다는 표현을 그냥 괜찮아. 좋아졌어. 약 먹으니까 좋아졌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진짜 약 먹어서 좋아진 건지. 속이 더부르고 하고 잔자가 꼬이는 것 같은 게 가끔은 병원에서 웃지 못할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속이 살이 났대. 야야, 세때 나라면 잘 챙기면 아무 탈 없어. 나이가 없는데 상구도 못 가누나. 이 진세 같은 게. 야, 어떻게 그래 말하나. 내가 진세면 니도 진세인지. 야야, 내 손은 내가 망가뜨려놨나? 세상이 만큼 망가뜨려놨지. 저는 이제 진료를 하다가 밖에 무슨 싸움이 났나 해가지고 내다 봤는데 자기들끼리 그냥 앉아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건데 마치 이제 옆에서 듣기에는 서로 막 싸우는 것처럼 저러다가 우리 병원에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나? 서울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강릉 사투리로 인해 회자되는 일화가 있다. 조승 전 서울시장이 재임할 당시 이야기다. 서울특별시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강릉 출신이었던 조순 전 시장과 그의 부인 김남희 씨는 유난히 사투리가 심했다. 하루는 당직 간부가 시장께 급히 보고할 일이 생겨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예. 너 시장님 좀 바꿔주십시오. 예, 긴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시방 나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나시는다니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 간부는 잠시 뒤 다시 소화기를 들었다. 저 시장님 좀 바꿔주십시오. 상구도 곧 세요. 예? 상구도 곧 쉽지 않소. 예? 당시 여러 공무원들이 강릉 사투리로 진땀을 흘렸다. 근데 우리 시조에 상기안이 이렇느냐 할 때 그 상기가 원래는 상거이였는데 강원도에서는 뒤쪽에 이가 떨어져서 상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떤 방언에서는 상구 아직도 뭐 이런 뜻으로 쓰이죠. 근데 그 단어는 지금 쓰이지 않으니까 다른 지역 사람들은 모릅니다. 외지인이 강릉 사투리를 투박하게 느끼는 데는 하대하는 듯한 말투도 한 몫을 한다. 성님, 마루한 배다벤? 아니, 가면서 좀 빌려주게. 가면서지 어디인? 누를 빌려준대. 아니, 좀 적은 길에도 하나 좀? 어떡하나이? 있긴 있는데, 바보 퍼줄 데가 없어. 술을 담그려면 쌀을 써야겠는데, 옆에 명자집에는 없겠는가? 모르겠는데. 뭐 하려고 또 술을 또 담그나? 네 서방 속도 안 좋은 그릇.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나이 어린 사람이 윗사람에게 하게, 하는가란 식의 어투를 구사한다. 이는 타 지역 사람에겐 하대하는 듯한 말투로 들리는데 이러한 말투는 애초 하대하는 말이 아니었다. 17세기 임창계란 선비가 누나에게 보낸 편지 중 일부다. 조카 안부를 물으면서 누나에게 한가라고 하는 말투를 사용하고 있다. 18세기 이후 이러한 말투가 다른 지역에서는 하대하는 말로 변했다. 그러나 강릉에서는 윗사람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는 말 그대로 남았다. 교통이 불편하거나 또는 사람들이 남 모르는 사람들은 많이 접하는 그런 상황이 아직 아니고 친숙한 관계가 전제되는 그런 관계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가 비교적 지속되었다고 할 때 그런 점에서 한가라고 하는 말투, 옛 말투가 중간적 대우에 썼던 그 말투가 비교적 온전하게 지속될 수 있었던 요인이 아닌가. 오랫동안 이어져온 강릉말도 이제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강릉말 대신 서울말을 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권호정 씨.
몇 년 전 서울에 있으면서 그가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였다. 사투리를 쓰면 왠지 촌스럽고 괄시를 받는 것만 같았다. 어디? 사귀던 여자친구와도 억센 사투리 때문에 헤어지게 됐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처음 만나서 뭐 이렇게 뭐 물건을 받아달라. 그렇게 이제 사투리로 섞어서 얘기하는 거하고 표준말로 뭐 사장님 뭐 이렇게 해서 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차이가 나더라고요. 강릉에 내려와서도 말씨를 고치려 무던히 애썼다. 그러나 급할 때마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사투리는 여간해서 고치기 힘들었다. 이게 뭐이노? 이게 이번에 신제품 나온 건데, 이번에 새로 나온 거예요. 처음 보는 거다, 야. 한 박스요? 한 박스. 뭐, 서울 표준말 같은 경우는,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강릉, 그랬나? 저랬나? 이런 식으로 끝에가 올라가는 그 억양은 고칠 수가 없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연습도 하셨어요? 말투를 좀 바꿔보려고. 예, 연습도 했어요. 어떻게? 집에 혼자 있을 때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표준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지금 따라하면서 잘 안 되더라고요. 강릉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어떻게 바라볼까? 강릉 지역 성인 남녀 6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강릉 말은 세련된다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가 72%로 압도적이고 세련됐다고 느끼는 사람은 7%에 불과했다. 강릉말과 표준어 중 듣기 좋은 말이 묻는 질문에도 강릉말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1%였고 표준어라고 응답한 사람이 2배 이상 많았다. 사투리는 언제부터 천대받기 시작했을까? 졸업한 지 30년이 지난 동창생들이 오랜만에 모교를 찾았다. 어린 날의 학교는 가장 넓은 세계였다. 우리 옛날에 제조할 때는 이게 엄청 커 보였지. 이 지금도 큰 건데 어렸을 때 얼마나 컸겠나. 큰 거지 이게. 열매를 먼저 차지하고자 주위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올라갈 때 맨발로 이렇게 싹 가서가지고 침대에 뱉어가지고는. 몇 명 할래? 우리 두 분 중에. 그 시절 지금과는 쓰는 말도 달랐다. 자이요 셔츠. 강릉 사람들의 어린날 추억 속엔 사투리가 늘 함께했다. 자이요 셔츠. 그냥 우리가 쓰는 말이 그냥 전국에 있는 사람들 다 쓰겠거니. 그랬는데 이제 옛날엔 초년에 TV가 동네마다 하나씩 있잖아요. 그거 보러 가보면 그 TV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의 말씨가 이렇게 지금으로 생각하면 표준말이죠. 표준말인데 저희들 생각에는 저 사람들은 왜 말을 저렇게 하나. 편하게 우리처럼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면 될 텐데 이러면서 쓰더라고요. 이들에게는 강릉이 세상의 중심이었고 강릉말이 표준어였다. 오히려 서울말을 쓰는 친구가 놀림의 대상이 됐다. 사투리에 얽힌 그런 추억들은 다들 하나쯤은 갖고 있다. 밥 먹다가 둘이서 싸움박질이 일어나가지고 종아이가 이제 서울말 좀 쓴다고 이제 야 밥 먹었니? 이러니까 농산지에 있다가 야 임마 밥 먹었니가 뭐야? 강릉말로 해. 밥 먹었나? 이래. 그러니까 종아이가 고집세잖아. 고집세니까 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니가 왜 그래? 밥 먹었니? 또 그래서 이제 고집세더라고 둘이서 이제 그랬니? 그래 얼굴 맞대고 둘이서 얼굴 맞대 야 그랬니라 그래 그랬나? 둘이서 막 싸우다가 이제 싸움 벌어진 거야. 그렇지 이제 치고받고 해가지고 60,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투리는 변두리 언어가 아닌 지역의 중심 언어였다. 그러나 80년대 들어 텔레비전이 대중화되면서 사투리는 서울말에 그 자리를 내주고 만다. 화면에서 들려오는 말들은 표준어라 불리는 서울말이었다. 시험 치느라고 혼난 게 아니라 연 먹느라고 혼났어요. 정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우와 아나운서들이 쓰는 서울말은 지역 사람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됐다. 다가오는 장마철을 사투리가 촌스럽다는 의식도 서서히 생겨났다. 지역 사람들은 사투리를 버리고 서울말을 쓰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참가번호 21번 김숙희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을 갖게 해주신 주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분께 과연 참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정부의 일관적인 표준화 정책도 사투리를 더욱 홀대하게 만들었다. 발전과 번영을 누리고 그렇지 못한 민족은 언제나 세계상 뒷전에 머물러 있거나 가꾸고 지켜야 할 말에 지역의 사투리는 배제됐다. 일제강점기 이후 계속 추진되어 온 표준화 정책은 지역 말을 부끄러운 언어로 느끼게 했다. 거의 전국에서 표준어를 의례 쓰는 것으로 돼 있고 학교 교육에서도 그렇게 표준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반드시 옳은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표준어 교육은 교육대로 강조를 하되 그 지역의 문화가 그대로 응어리져 있는 지역의 그 문화, 그 중에서도 지역의 언어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일이 나쁜 일이라든가 우리가 배격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말에 밀려 그동안 천시되어 온 사투리가 최근 다시 살아나고 있다. 서울 도심 한복판. 강릉 사투리를 걸쭉하게 쓰는 한 사람을 만났다. 강릉 연곡이 고향이라는 김동범 씨. 종아리 하나도 없다고? 뭔 일이 그리 바쁘나? 그의 사투리는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한 장만 줄라고? 15년 전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온 김동범 씨는 노래방 기계 관리 사업을 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직업상 많은 사람을 만나는 그는 누구를 만나든 거리낌 없이 강릉 사투리를 쓴다. 나고 자란 곳에서 몸으로 익힌 말을 굳이 바꾸고 싶지 않다. 처음에 켜질 때, 이 소리가 쾅 하는 게 듣기 싫다. 이러면은 부티에서 어짐으로 이래 해놓으면 조용하게 지가 알아서 켜지거든요. 번호 누르고. 강릉 말을 쓰는 김동범 씨에게 거부감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간혹 없진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친근감을 느낀다. 강원도 사투리를 오히려 서울에 오면서 제가 무슨 홍보대사처럼 이렇게 많이 전파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정감 있어 하고 거기에 대해서 흥미로워하고. 강원도 사투리 카페 회원이기도 한 김동범 씨는 인터넷 온라인상에서도 사투리를 쓴다. 그에겐 말뿐 아니라 글도 사투리로 쓰는 게 훨씬 편하고 익숙하다. 표준어로 쓰자면 생각을 여러 단계 거쳐야 하지만 사투리는 입에서 나오는 그대로 받아 적으면 그만이다. 정감 있는 고향 사투리가 그리워 만들어진 카페인 만큼 안부를 물을 때도 서로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모두 고향말을 쓴다. 사투리를 쓰는 것이 불문율이 되어버린 이 카페의 회원 수는 현재 4,000명을 넘었다. 이들에게 사투리는 고향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동안 우리 고향에서 우리 어머니라든가 아버지, 그 다음에 동네 분들, 친구, 이런 사람들하고 그냥 엎살려 댕기면서 썼던 그런 말들이 몸에서 배워가지고 자연스럽게 묻어나온 거를 그대로 글로 쓴다는 게
오히려 저도 편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오히려 더 정감 있게 받아들이고 그럼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 공감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최근엔 영화에도 사투리가 자주 등장한다. 뱀이 나와. 여 누워있지 마라. 뱀이 그 깨물면 많이 아파. 특히 웰컴 투 동막골은 강릉 사투리의 매력을 새삼 깨닫게 했다. 뭔 사람이 그 인사를 그따위로 해요. 그 낯짝에 짝짝이 들이대고. 진짜 이 길로 가면 불악 같은 게 있긴 한 거예요? 그럼 없는 대로 데리고 가요. 진짜 기로마다. 영화에서 강릉 사투리는 남과 북의 화해를 이끌어내는 언어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극적 효과를 발휘했다. 여가 우리 불악 동막골이래요. 동막골이요? 그 전에 저 아들처럼 막 살아라 해서 붙인 이름이라는데. 강릉 사투리는 순수한 고향의 상징인 살아요? 동막골의 분위기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었다. 잘 몰라요. 그냥 뭐 옛날부터 그냥 그래 부르던 뭐. 90년대 이제 후반부터 친구나 아니면 웰컴 투 동막골 같은 영화들은 엽서 영화의 한계를 벗어나서 지역성을 적극적으로 차용을 해요. 그 지방의 어떤 사투리나 어떻게 보면 마음이나 이런 것까지도 차용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뜻밖의 오히려 더 좋은 그 효과를 낳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사실은 그 중앙과 차별되는 지역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문화가 있다는 것, 혹은 도저히 서울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의리라든가 우정이라든가 화해라든가 하는 것 같은 메시지가 그 지역을 통과해서 전달이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러한 것들이 사투리의 차용으로 오히려 예전에는 그것이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낙후돼 있다 그럴까 전근대적이라 그럴까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그 근대성을 치유할 수 있는 오히려 그 역발상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투리에 맥을 잇고자 발로 뛰는 이가 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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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들어오세요. 예, 강릉 맞은 배우러 왔어요. 강릉에서 사투리 박사로 통하는 김인기 씨. 지난 15년간 강릉말을 수집하고 연구해 왔다. 이런 낱말들을 다 수집하시느라 참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재미로 하니까. 얼마 전엔 이를 책으로 정리해내는 학문적 성과까지 거두었다. 강릉 방언 총람. 발로 뛰어 찾아낸 22,000개의 강릉말이 이 속에 담겨 있다. 무엇이 평범한 사람을 사투리 박사로 만든 것일까? 한 몇 개월 이 정도, 좀 길게는 한 1년 정도 하면 다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투리를 하나 함으로 해서 그 파생되는 어떤 단어들이 10개, 100배 이렇게 엄청나게 더 많아요. 이게 아니다. 이게 파면 팔수록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감으로 해서 단어들이 더 많이 나오고 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 이렇게까지 옛날 그 어른들이 감정을 어떤 그 단어로 만들어냈다는 게 나로서는 상당히 놀라웠어요. 강릉 사투리를 하나라도 더 찾아내기 위해 졸로들의 집을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다. 사투리 체력에 나설 때면 녹음기와 함께 꼭 챙긴 것이 술과 안주. 술 한 잔 걸치고 나야 막걸리 냄새 같은 걸쭉한 사투리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소나기가 많이 오잖아요. 오다가 또 날이 운행하고 이러면 저 얼음 등거리 툭 내려오는 것 같은 그 같은 뭐라 해요? 유리라 그러죠. 꽃잎 피고 이거 아주 그냥 아주 싹하면 다 전면하는 거 가지고 우박이라고 그러고. rum이 왔다 갔다 이런다는 게 이제. 사투리를 기록하는 일은 많은 정성과 인내를 필요로 한다. 김인기 씨 노력 덕분에 자칫 사장될 뻔한 숱한 강릉 말들이 기록으로 남게 됐다. 그가 찾아낸 강릉 사투리에는 다른 지역 말에서는 볼 수 없는 빼어난 표현들이 있다. 시커먼 목장구름이 몰래 들어 갑자기 쏘늘해지더니
냉놈이 후두둑 밤자리 같은 느리가 장막이 제갈만치 쏟아지장가? 느리는 우박의 순수 우리말 누리의 강릉식 표현이다. 젖방살이 10년 넘게 빈대붙더고 내 집을 장만했으니 드럼니 한번 집어리 활성나게 해야 하는 게 원칙이 아니야? 집들이를 말하는 드름내는 강릉에서만 쓰는 말이다. 야, 닌 앞전이 2달치나 밀렸어. 전번엔 누구 잔치라고 안 와서 밀렸고 전전번엔 누가 한갑이라 해서 안 왔어. 한자인 회비보다 앞전이란 표현이 더욱 정감 있다. 사투리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어수룩한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좀 촌스럽다고 하는 거. 촌스럽다고 하는 건 아직도 그 덜 야갔다 하는 그런 어감과 똑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 야근 세상에 이런 인정 있는 말을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겠다. 다시 한번 울고 먹는 것도 괜찮겠다 해가지고 어떤 그 투박한 그 옛날 그 인심이라든가 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또 그런 좋아한가 봐요. 또 그 사투리에는 말이죠. 그 지역민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뚝심이 있어요. 지난달 수학능력 시험이 있던 날 오늘 이 많은 수험생들이 전국 이지혜 아나운서는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한 응원 메시지를 준비했다. 1년 가까이 강릉에 근무하면서 틈틈이 익힌 사투리 실력을 보여주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배워왔던 강릉 사투리로 이 수험생들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하루 진즉 시험을 보이라고 울문하심도 까년하고 그기 이틀도 아니고 오늘 딱 할루래요. 괜히 마음을 붕덩하게 먹고 가심퉁이 터주려 숨을 한번 크게 쉬고 그래 마음에 기분이 돼지기 좋을 기래요. 이제 한창 피 끓는 젊은 나이에 뭐는 뭐 겁나오. 정신을 한 군데로 딱 못 두고 시험지가 뚫히듯이 뛰다 보면 아이송한 답이 장다리 뽑도 쏙쏙 뽑히날 기래요. 고상 끝에 낙이라고 하지 않소. 힘을 내요. 우때끄나 오늘 모인가 내 실력을 심조작금 화끈하니 배주고 이 늦가실게 그런 데를 괜찮은 추억거리 한 개를 맹글어 보자고요. 사투리에는 그 지역 사람들의 삶과 정신이 담겨 있다. 그래서 억지스럽게 바꾸거나 섣불리 흉내낼 수 없다. 어머니의 어머니, 또 그 어머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말. 그것이 바로 고향의 말, 사투리다. 계절이 바뀌듯 말도 소멸의 길을 걷는다. 그러나 우리에겐 사투리를 이어가야 할 이유가 있다. 사투리. 그 이름에는 아직도 그리움이 묻어있기 때문이다. 그 그리움을 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사투리는 오늘 고향을 그린다.